제가 성수 4지구에 매수하려고 했던 건물인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성수 4지구를 선호합니다. 왜냐면 한강조망이 옆으로 틀어져서 잠시 롯데타워까지 보이는 한강조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수 4지구를 선호하는데, 성수 4지구 내에 아파트를 사면 입주권이 나오는 인강아파트가 있고요. 그 인강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있는 상가주택인데, 요 건물을 제가 요번 주에 매수하려고 했거든요. 평당 7,500만원에 매수하려고 했고요. 보시다시피 1층은 세탁소랑 카페랑 슈퍼, 그리고 지하는 플라스틱 공장, 그리고 2층 3층을 주택으로 쓰고 있는데 2층은 세를 줬고요. 3층에 주인이 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건물이 또 옆으로 보면 프로 봐도 굉장히 큰 건물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 매매가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45억에 브리핑을 받았고요. 안 깎고 45억에 매수를 한다고 해서 매수하려고 했는데, 이 건물 투자금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특별하게 다 오픈을 하면, 여기 현재 지금 주인이 살고 있는 층 빼고 1, 2층이랑 지하에서 보증금이 2억 2천원이고요. 월세가 250만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3층 부분 주인이 저한테 매도하고 이사를 나가시면 여기를 전세 2억 정도로 맞추면 저는 보증금은 한 4억 2천, 그리고 월세 250만원 받는 상황인데, 매매가 45억에서 보증금 4억 정도를 빼면 이제 41억이 필요한 상황이죠. 근데 이게 상가주택이고 간평이 잘 나오는 매물이어서 제가 노량진 건물 투자했던 우리은행에 의뢰를 했더니 제 법인 기준으로 34억 대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투자금 딱 나오죠? 45억에서 4억 원은 보증금 레버리지를 쓰고 34억은 대출 레버리지를 사용한다고 하면 제 돈은 취득세 포함한다 하더라도 9억 원대, 8억 원대 후반에 투자할 수 있는 매물이어서 저에게는 너무나 완벽한 기회라고 생각해서 이걸 매수하려고 했는데, 오늘 오전에 연락받은 게 이제 여기 집주인분의 아드님께서 평당 7,500이 아니라 1억을 받아달라고 해서, 그렇게 되면 또 한 25억 이상 매매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아드님이 중간에서 트는 경우를 전 너무 많이 당했어요. 재개발 물건도 그렇고 꼬마 빌딩 투자할 때도 그렇고 다반사인데, 이 매물은 제가 너무 사고 싶었어서 좀 안타깝긴 한데요. 아들이 계속 주장하면 못 사겠지만 희망은 갖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결과가 나오면 또 나중에 알려드릴 건데, 어쨌든 성수 4지구의 이런 매물도 지금 기준에서 정말 레버리지를 극단적으로 사용하면 10억 원 언더로 매수할 수 있고, 그럼 이 매물은 어떻게 아파트로 바뀌느냐? 이 매물 역시 펜트하우스랑 상가를 받거나, 정말 운이 좋으면 펜트하우스랑 25평 한 채랑 상가까지 총 부동산 3채를 아파트 2채에 상가까지 받을 수도 있는 매물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제가 수익률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제 수업을 안 들었으니까 이게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리면요. 성수 4지구의 상가주택이고요. 매매가 45억, 대지가 58평인데 평당 7,700 정도 제가 매수하게 되는 건데, 제가 추정 간평을 했더니 지금 기준으로는 35억 정도가 나와요. 하지만 지금 이 성수 전략정비구역에 사업시행가가 나는 해 기준으로 정식 간평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작년도 공시지가로는 35억이지만 제 간평 방법대로 하면 충분히 더 40억 이상 올라갈 수 있는 매물이고요. 지금 현재 기준은 피 10억 주고 산다고 하고 4억 2천, 월세 180, 70만원 정도 더 추가가 될 수 있고요. 거기다가 대출금 34억 하고 취득비용 2억 7천 하면은 실투자금이 9억 5천에 맞춰지고요.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를 펜트하우스 24억, 25평 11억, 상가 5억. 이거는 한남 상구역 조합원 분양가 기준으로 작성을 했어요. 급지가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입주할 때 펜트하우스를 저는 한 100억까지도 볼 수 있지만 60억만 간다고 보고 25평이 30억, 상가 10억 보면은 100억. 그래서 투자 수익이 깔끔하게 딱 50억이 떨어지는 그런 나이스한
한 번의 투자로 50억 이상, 벌써 이건 정말 초보수적으로 잡은 거고요. 7, 80억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9억 5천 투자해서 7, 80억의 수익이 난다는 게 어마어마하죠. 이게 이제 재개발 투자고요. 상급지에 투자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 건물을 잠깐 보여드리면, 오늘 제가 중대한 결정을 했어요. 원래는 제 건물을 리모델링으로 진행하려고 하다가 일반 상업지의 대로변에 지하철역 나오자마자 첫 번째 건물이기 때문에 제 건물도 지금 신축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잠깐 보여드리면요. 그 이유는 여기가 지하철역 노량진역 4번 출구입니다. 그리고 여기 청년주택이 지어지고 있고요. 이 건물이 제가 산 건물이고요. 일반 상업지, 여기까지 일반 상업지역이에요. 지금 현재는 7층짜리 건물인데 오늘 건축사님 통해서 리모델링이 아니라 신축으로 올린다고 하면 12층까지 올릴 수 있어요. 지하는 2층까지 파서 법정 주차 대수 14대 맞추고 기계식 주차로 넣고, 그렇게 되면 1, 2층에는 스타벅스 충분히 입점 가능한 상태고요. 그리고 3층부터 12층까지는 통병원 임대를 하거나 각계로 의원을 넣거나 뭐 여러가지 통사옥을 쓰거나 해서 임대 수익을 지금 맞출 수 있는데, 오늘 건축사님한테 신축 요걸 받았더니 연면적이 574평 정도 되는데, 여기 NI, 그러니까 평당 임대료 요 일대 신축 평당 임대료를 정말 보수적으로 12만원으로만 잡아도 7천만원 정도가 월세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뭐 관리비 빼고. 그러면 7천만원 정도 나오면 이거를 이제 3% 요구 수익률로 단순 수익환원법으로 하면 건물 가치가 230억이 되죠. 제가 지금 이 건물을 80억 원대 매수하고 취등록세나 제반 비용이 한 5억 원 정도 들어가고, 리모델링일 때는 공사기간 3개월에 제 공사 비용이 한 9억 원 정도 들어간 상황이었어요. 근데 신축으로 지금 선회하면서 공사기간이 이제 1년 정도 다시 늘어나고요. 그리고 공사 비용은 9억 원에서 다시 한 40억 대 중반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공사비가, 그러면 제가 여기 총 들어가는 비용이 뭐 건물가 85억에 공사비 45억 하면 13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건데, 건물 가치가 250억 정도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저는 신축을 통해서 지금 당장 이 건물의 가치로만 100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물론 제가 공사비 45억을 어떻게 이제 마련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는데, 어쨌든 제가 결정한 이유는 신축을 지을 때요, 여러분, 건물을 신축을 할 때 리모델링 하느냐 신축하느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가장 신축할 때 걸림돌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 명도. 이 임차인들 명도가 안 돼서 신축을 지을 수 없는, 재개발도 이주를 못하면 철거를 못하잖아요. 똑같아요. 건물도 어느 임차인이 알박기로 안 나간다, 나는 임대차 보호법 보호받겠다 이렇게 되면 10년 동안 안 나가겠다 이렇게 되면은 명도가 안 되면 철거를 못해서 신축을 못하는 거예요. 그 명도가 제일 어렵고요. 두 번째는 민원. 이제 신축을 하게 되면 소음이나 분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변 민원으로, 그게 다 돈 문제거든요. 민원을 풀려면 이제 돈으로 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 비용이 또 늘어나는 거죠. 단적인 예로 오늘 미팅했던 그 저희 임대 맞춰주는 컨설팅 업체 대표님도 청담동에 지금 건물을 다 지어서 임대를 거의 다 끝났는데, 그 청담동에 신축 건물을 지을 때 딱 이 정도 사이즈였어요. 그 신축 건물 바로 옆에 모텔이 있었대요. 근데 그 모텔에서 계속 민원을 넣어서, 너네 시끄러워서 우리가 모텔에 낮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모텔은 여러분 낮에 뭐가 수익이 나죠? 대실 수입이 있잖아요. 19금은 여러분 들으시면 안 돼요. 대실 수입이 있는데, 이 공사 시끄러워서 우리 대실 손님을 못 받으니 공사 기간 내내 전 호수의 대실 비용만큼 물어내라 해서 그 돈을 다 물어냈대요. 대실 비용 계산해가지고. 그러니까 민원이 그만큼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신축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민원이랑 명도인데, 제 건물은 명도 이미 다 끝났죠. 지금 내부 철거 다 끝났으니까. 그리고 옆에가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공사하고 있는데 여기는 길 떨어져 있고,
민원 들어올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도 해결이 되고 명도도 해결되는데 왜 이거 일반 상업지에 용적률 지금 제가 일반 상업지는 용적률 300%인데 허용해서 지금 동작구에서 허용받은 게 630%로 계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허용 용적률하면 630%로 하고 건폐율을 60% 법정이 60%인데 59.75%로 하면 근린 1종 의원으로 맞췄을 때 연면적 기준으로 574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NI 12만원 곱하면 7천만원이 나고요. 그 수익률 역사하면 230억이 되기 때문에 제가 공사비 45억을 어떻게 마련하나의 문제지 이거는 무조건 신축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이제 일반 사업지역이 300%인데 어떻게 630% 하느냐 이거는 이제 허용 용적률이라고 해서 뭐 에너지 효율 또 뭐 태양광 뭐 이런 것들을 다 시공할 때 적용을 하면 이제 630%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요 지역의 요 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올리면 여긴 지하 2층 파서 법정 주차 대수 14대 기계식 주차로 마치고요. 위로 12층까지 올리면 제 건물 가치는 뭐 2년 안에 다 임대 마치고 나면 400억 언저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신축을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건물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신축이냐 리모델링이냐 하는데요. 여기가 만약에 2종 주거나 3종 주거만 되더라도 뭐 준주거까지가 아니더라도 뭐 고민 없이 리모델링으로 가는 게 맞지만 여기는 일반 상업지역이고 용적률 혜택을 허용 용적률을 630%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떤 건축사한테 여쭤보더라도 무조건 신축으로 가는 게 맞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어떤 분은 여기를 일단은 리모델링으로 하고 10년 정도 임대했다가 그때 명도에서 다시 신축할 사람한테 팔아라. 어쨌든 이게 15층까지 지을 수 있는 땅이니까 그런 제안도 주셨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고민을 했지만 신축으로 방향을 잡았고 여기는 호재가 너무 많죠. 지금 바로 제 건물 앞에 여기가 동작구청인데 동작구청이 내년에 이전합니다. 지금 여기는 노량진역 앞이고요. 장승배기로 종합행정타운으로 이전을 하게 되고 그럼 여기 또 상업시설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게 20층 이상 지어지면은 여기도 또 발전을 할 거고 바로 63빌딩이 보이죠? 이 앞에 수협 땅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바로 옆에가 노량진 수산시장인데 그게 수협건데 그 옆에 야구장이랑 축구장 부지에 호텔, 컨벤션, 뭐 워터파크 이런 대형 건물 복합 위락시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호재고요. 노량진은 일단 한 정거장만 한강만 넘으면 용산이기 때문에 용산 개발 호재를 바로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제 건물 기준으로 바로 옆에 노량진 초등학교 뒤쪽이 3구역 그리고 동작구청 뒤쪽이 1구역 이 1구역 3구역이 노량진 1, 2, 3, 4, 5, 6, 7, 8구역 중에서 대장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미래 배우 수요가 바뀌는 그 가치를 보고 이 건물을 매수한 거고요. 최종적으로 제가 리모델링해서 고심 끝에 신축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됐습니다. 또 다음에 재밌는 토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